어디서부터 모르겠냐고요? 왜 좋은지 사실 그런 관련 기술들은 다른 회사에서도 마이크. 많이 했잖아요. 마이크 켰어? 연료와 산소가 만나서 폭발을 하는 힘으로 차가 굴러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맑은 공기를,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흡입을 하고 연소가 끝난 거를 배출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하는 게 밸브고. 그러니까 단순히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게 하는가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밸브가 열리는 시기. 그래서 이게 열리는 거의 시기를 조절한다는 거는 뭐랑 같이 맞물려야 되냐면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의 시기랑 맞물리는 거예요. 피스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흡기 행정이라고 그러면 흡기, 압축, 그러니까 피스톤은 흡기, 압축, 폭발, 배기잖아요. 그래서 4번 움직이기 때문에 4행정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제 다 이해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흡기 행정을 하면서 이거를 빨아들이기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피스톤이. 근데 흡기 밸브를 언제 열어줄 거냐는 거야. 이거를 일찍 열면 어떨까? 많이 들어가겠지. 많이 들어가겠지. 근데 일찍 열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닫힐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 흔히 말하는 대로 VVT라고 하는 거는 가변 베리어블 밸브 타이밍이거든, 저게. T가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면 가변 밸브 타이밍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는 하는 그 범위 폭은 시간은 다 똑같은데 열리는 시기가 이게 피스톤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당겨서 열 거냐 아니면 중간에 열 거냐 나중에 열 거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요거를 그러니까 타이밍을 밸브를 열어주는 시기를 조절을 하는 게 VVT. 그러면 두 번째가 열림 양. 이게 리프트. 그래서 CVVL. 하나 뒤에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열림 양이라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언제부터 열어서 언제부터 닫을 건지를 조절하는 게 이게 VVT. 근데 요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정해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통으로 당기든가 통으로 미루든가밖에 할 수가 없어. 자,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게 VVT. 그 다음에 밸브가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열리잖아요. 밀려서 열리면 들어오는 공기가 퍼져나가게 되거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밸브를 이만큼 미는 거하고 요만큼 미는 거하고 열리는 정도가 어떤 게 더 클까? 많이 밀수록 열리게 돼 커지겠지. 이게 VVL, 리프트. 밸브가 열리는 정도를, 열림 양을, 이게 리프트가 원래 드는 거잖아요. 드는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거꾸로 보게 되면 닫혀있는 밸브가 올라가면서 들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리프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리는 양을 조절하면 여기 공기라는 건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는 저항이 있어. 이게 유체거든. 흐르는 물체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물 같은 경우도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를 손을 막아보면 저항이 생기지. 걸리잖아요. 공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기도 빨리 들어가 이렇게 터보 차저를 하거나 터보돼서 과급이 되거나 하면 압력이 높잖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은데 리프트 양을 줄이면 어때? 저항이 세지지. 그러면 실제로 공기가 더 안 들어가거든. 그러면 얘는 리프트 양을 그 터보가 과급을 시작을 해서 많은 공기가 필요하게 되고 많은 공기가 들어가야 되면 어떻게 될까? 리프트 양을 늘리는 거지. 그걸 조절하는 게 CVVL. 그러니까 타이밍하고 CVVL은 같이 사실은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열리고 닫히는 타이밍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요 중간에 요만큼을 열 거냐 이만큼을 열 거냐의 차이니까. 근데 적게 열어야 되는 때는 뭐냐면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저회전에서는 사실은 밸브를 무조건 다 많이 열어봤자 이게 들어가는 속도가 안 맞아서 충분히 흡입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밸브를 조금만 열고 수월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에서. 들어가는 공기가 부딪혀 갖고 밸브에 부딪혀서 퍼지게. 그러면 거기에다가 연료를 뿜으면
잘 섞이니까 폭발력이 커지겠지. 그러면은 저속에서는 이렇게 돌려서 들어가되 그게 돌려서 들어가면서 밸브에 부딪혔을 때 안에서 더 이렇게 훅 하고 더 회전이 일어날 수 있게. 그러면 회전이 일어난다는 거는 공기가 연료를 뿜은 공기가 그 뿜은 연료가 확 하고 빨리 섞인다는 얘기가 되니까 안에서 고르게 퍼져 갖고선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밸브의 열림량이 작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뭐가 생긴다?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번에 그래서 새로 나온 게 그래서 터보 엔진에 넣어 쓴다는 게 그거지. 그래서 세 번째가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기간. 듀레이션. 그래서 기간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게 시기하고 기간하고 그래서 비슷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른 게 CVVT. 타이밍이랑 기간은 다른 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얘는 듀레이션은 사실은 밸브가 열리는 양은 똑같아요. 양은 똑같아. 근데 이게 열리는 시기가 옛날 CVVT는 이 열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가 요렇게 당겼다가 요렇게 열리고 닫히는 거가 열리고 닫히는 시기가 요렇게 당겼다가 요렇게 닫히다가 하는 거고 지금 얘는 이렇게 벌어졌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밸브가 열리는 양은 리프트 양은 똑같지만 열리는 기간을 줄이고 늘려서 들어가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열리는 양은 같은데 밸브가 이렇게 들어와서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리는 똑같은데 이게 얼마나 빨리 훅 하고 열려다 닫히느냐 길게 천천히 하느냐. 그 이게 어쨌든 자연흡기 엔진 그래서 이게 CVVL은 열리는 양을 조절한다는 건 아까처럼 자연흡기 엔진처럼 그러니까 자연흡기 엔진이라는 건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기압 수준 이상으로 공기가 들어올 수는 없다고. 그러면은 그 대기압 수준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밸브를 열리는 정도를 조절을 해서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과급 엔진이니까 터보 엔진이니까 공기의 양은 충분하거든. 그러니까 밸브를 열리는 기간을 조절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열리는 시간 기간이라는 거가 자 아까 마이크를 들어봐요. 두 손으로 해야 돼. 자 이제 피스톤이 내려가면서 흡기 밸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흡기 밸브를 일찍 열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공기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열었으니까. 그 다음에 열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올라오는데도 안 닫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빠져나가지 않아요. 공기가 빠져나가지.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너무 막 빡쳤다는 거. 적다는 얘기가 되겠지. 적어지겠지. 줄어들겠지. 줄어들겠지. 그러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밸브를 닫아. 그러면 어떻게 되지? 이 안에는 공기의 양이 적겠지. 그럼 적은 공기에다가 적은 연료를 분사를 하면 엔진의 힘은 적게 나오지만 연비가 어떻게 된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닛산의 가변 압축비 엔진하고 비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가변 압축비 엔진은 이게 밑에서 이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를 조절을 해서 이 압축하는 양을 조절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거가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게 면적이 커지니까 배기량이 커진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얘는 피스톤이 그러니까 밸브가 이렇게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는 기간을 조절을 하면서 안에 있는 공기의 양도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그 압축비도 조절이 되는 거지만 배기량도 바뀐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 여지껏 그래서 현대자동차 쪽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진짜 딱 요 순서대로 발전을 했어요. 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그 시기라든가 열림량을 조절하는 거 시기 같은 경우는 캠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캠축 자체를 축을 조절하면 그러면은 열리는 타이밍은 바꿀 수가 있거든. 근데 열림 양을 조절하는 거는 캠의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듀얼 캠을 쓴다거나 이렇게 캠을 슬라이딩을 시켜서 다른 게 열리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 근데 지금 기간을 조절하는 건 이거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건 이 캠의 형상에서 사실은 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얘는
대신 이 캠의 모양은 똑같은데 캠 축을 뒤로 뺐다가 늘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시간을 길게 할 거냐, 천천히 할 거냐를 빠르게 할 거냐에 따라서 밸브가 열리는 양은 똑같지만 짧게 열리느냐, 길게 열리느냐가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캠이 있어요. 근데 캠이 있고 손가락 하나 내밀어 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 자, 이게 밸브야. 밸브가 닿는 캠이야. 이렇게 닿았어요. 근데 요거 닿는 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닿아서 미는데 가운데서 미는 거하고 내가 이거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미는 거하고를 비교를 해보면 앞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밀면서 어떻게 돼? 닿는 시간이 길지. 그러면 열리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는 거지. 캠의 축을 편심으로 앞으로 미느냐 뒤로 미느냐에 따라 뒤로 밀면 당기면 짧게 닿으니까 짧게 열리는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만 발전됐던 거에 이거를 할 생각들을 다들 못했었고 사실은 이게 되기 위해서는 그 무슨 뭐 위쪽에 밸브 자체를 여닫는 거를 아예 그 전자석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진짜 전기 모터처럼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들을 조절하는 방식을 했는데 그게 내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실용화가 안 되고 있었던 거거든. 얼마더라? 6kg 정도 무게가 늘어난다고 그날 질문해서 들었었던 거였는데 그 정도 무게 늘어나는 걸로 이거를 베리에이션 해갖고 4% 5%? 예. 그거면 엄청난 거지. 엄청난 거지. 그러면은 굳이 이제 막 48V 이런 마일드 그러니까 이거를 결론적으로 나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나 그런 거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계속.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내연기관에서 발전해야 될 거가 계속 해야 돼. 내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게 있으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필요 없을 거 아니냐가 아니라 얘하고 48V 하이브리드가 만나면 효율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내연기관의 기술은 계속 더 발전해야 되는 거고 내연기관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기술도 이게 뭐 매칭을 하건 전기를 어떻게 쓰건 하는 것도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로서의 모터나 배터리 기술도 발전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이게 각각이 시너지를 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연비가 좋아지는 거를 생각하는 게 맞지. 얘가 됐으니까 얘 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속도가 고장나가지고 기전을 조절을 못해요. 그럼 연비가 원래 그 터보 엔진의 연비로 돌아올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페일 세이프 기능이 있을 거라서 그게 그 듀레이션 그러니까 이 그 편심을 조절하는 게 만약 망가진다고 하면 아마도 중간에 그냥 고정해서 일반 엔진처럼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면서 엔진 제어 경고 오는 걸 띄우고 정비를 받으세요라고 하겠지. 밥사.